시어머니의 충격적인 요구. 1억을 요구받고 결국 폭로된 진실. 결혼 후 숨겨진 비밀.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저 평범한 결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한 여성이 얼마나 깊은 갈등 속에서 사랑과 용기를 통해 진정한 자유를 찾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행복한 결혼을 꿈꿨고 사랑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라 믿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여성이 마주한 현실은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갈등, 끝없이 요구하는 압박 속에서 이 여성은 결국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 결단이 그녀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고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찾을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세요.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결혼 초기 모든 것이 평화롭고 행복한 듯 보였다. 남편과 나는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있었고 결혼을 결심한 이유는 바로 그 사랑이었다. 우리는 많은 계획을 세웠다. 집을 꾸미고 함께 미래를 그리며 웃으며 지냈다. 신혼집은 작은 아파트였지만 우리만의 공간이라는 생각에 행복했다. 하루하루가 선물처럼 느껴졌다. 그때까지만 해도 시댁과의 관계는 무난했다. 특별히 문제될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런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처음에 나에게 매우 다정했다. 나는 처음 시댁에 갔을 때 시어머니가 나를 환영해주고 여러 가지를 가르쳐주며 따뜻하게 대해주셨다고 기억한다. 그런 모습에 나는 시어머니와도 잘 지낼 수 있을 거라 확신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시어머니의 태도는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말실수라 생각했던 작은 발언들이 점차 나를 불편하게 만들었고 점점 더 내 삶에 영향을 미쳤다. 시어머니는 가끔씩 우리 집에서는 자식이 부모님을 섬기며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 말이 내 마음을 찔렀다. 내가 결혼을 선택한 이유는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였지만 그 사랑이 시어머니의 기대와 요구에 맞춰야 한다는 현실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내가 결혼했으니 시댁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지라고 생각했지만 시어머니의 말은 나를 점점 더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 말이 칼날처럼 내 마음을 찔렀고 나는 처음으로 결혼 후의 삶에서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남편과의 사랑이 있었지만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생각보다 복잡해지고 있었다. 내가 느끼는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다. 결혼은 두 사람의 사랑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가족들의 기대와 요구에도 맞춰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순간이었다. 나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몰랐다. 시어머니는 나에게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일들, 예를 들어 시댁에서 일어난 가족 모임에 참여하는 것, 집안일을 돕는 것 같은 것이었다. 처음에는 그저 일상적인 요구로 여겨졌지만 점차 그 요구가 나를 힘들게 만들기 시작했다. 시어머니는 나에게 자신의 기대를 강요하며 내게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했다. 예를 들어, 이 집안에서는 자식이 부모님을 섬겨야 한다는 말은 점점 더 내게 큰 압박으로 다가왔다. 어느 날, 시어머니는 또다시 나에게 그런 말을 했다. 우리 집에서는 자식이 부모님을 섬기고 살아야 한다. 그 순간 나는 내 자신이 결혼하면서 선택한 삶과 시어머니의 요구 사이에서 갈등을 느꼈다. 내가 결혼을 선택한 이유는 남편과의 사랑이었고 그 사랑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한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사랑은 시어머니의 요구와 현실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내가 결혼을 하면서 그저 남편과의 사랑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가족들의 기대와 요구까지 모두 맞춰야 한다는 압박을 내게 주고 있었다. 내 마음속에서 불안감이 커져갔다. 결혼 후 내가 살아야 할 곳은 남편과 함께 만드는 우리의 삶이었지만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그 삶을 방해하고 있었다. 나는 시어머니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고 그로 인해 점점 더 불편해졌다. 시어머니가 내게 강요하는 것은 단순히 가족 모임에 참석하는 것 이상의 것이었다. 시어머니의 기대는 내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것처럼 느껴졌고 나는 그 압박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을 수 없었다. 이런 불안감은 점점 더 커져갔다. 내가 원했던 것은 남편과의 행복한 삶, 그리고 서로에 대한 믿음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시어머니의 요구는 점점 더 많아졌고 나는 그 요구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다. 결혼은 내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렵고 불안한 일이었다. 내가 원하는 행복한 삶과 시어머니의 기대 사이에서 나는 점점 더 불안해졌고 그 불안감은 점차 내 마음을 차지하게 되었다. 결혼을 시작할 때 나는 사랑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사랑은 물론 중요한 것이지만 그 외에도 가족들의 기대와 요구, 그리고 그로 인한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순간이었다. 내게는 시어머니의 요구와 내 삶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이 없었다. 점점 더 나는 시어머니의 요구에 맞춰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혔고 내 삶의 주도권을 잃어버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시어머니의 말은 내 마음을 찔렀고 그 찔림은 점점 더 깊어졌다. 내가 결혼을 선택한 이유는 서로의 사랑이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시어머니의 기대는 내게 큰 압박을 주었고 나는 그 압박 속에서 점점 더 자신감을 잃어갔다. 그런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시어머니의 요구는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고 나는 그 속에서 점점 더 갇혀가는 기분이 들었다. 결혼 초기의 행복한 날들이 지나가면서 나는 점차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커져갔다. 그러나 그럴수록 시어머니는 더 많은 요구를 했다. 나는 점점 더 불안해졌고 그 불안감은 나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몰랐고 그저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시간이 지날수록 시어머니의 요구는 점점 더 지나쳐갔다. 처음에는 작은 것들이었다. 시댁에 가면 집안일을 도와주고 가족 모임에 참석하며 예의를 지키는 정도였다. 나는 그때만 해도 그저 친근하게 대해주시는 시어머니에 대해 감사하며 그런 요구가 불편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결혼 초반에는 내가 사랑하는 남편의 어머니라서 존경해야 한다는 생각에 시어머니가 원하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편이었고 그런 관계가 자연스럽게 유지된다고 믿었다. 그러나 점차 시간이 흐르고 시어머니의 요구는 더 이상 자잘한 일들로 그치지 않았다. 내가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나자 시어머니는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집안일을 더 잘해라, 명절 때 예쁜 옷을 입고 다녀라 같은 말들이었지만 어느 날 시어머니는 나에게 갑자기 1억 원을 결혼 자금으로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멍해졌다. 1억 원. 결혼 자금. 내가 처음에 생각한 결혼은 남편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사랑과 신뢰가 시어머니의 물질적인 요구로 바뀌어 버린 것 같았다. 나는 그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우리 집은 그렇게 많은 돈이 없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서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뿐이었다. 그 당시 우리 집은 대출을 갚아가며 살고 있었고 부동산도 없었으며 그저 작은 아파트에서 두 사람만의 미래를 그리며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사실을 전혀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시어머니의 요구는 점점 더 강해졌고 나는 점점 더 힘들어졌다.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데 이 정도도 못 해주겠냐? 시어머니의 말은 마치 벽에 부딪힌 것처럼 나를 압박했다. 내가 그동안 그녀에게서 받은 배려와 사랑은 순간적으로 다 사라지고 그 자리에 냉정한 현실만이 남았다. 내가 결혼하고 나서 그녀에게 받은 것은 단지 물질적인 요구만이었고 그 뒤에는 그녀의 감정이 빠져 있었다.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 아들에게 이런 것 하나 못 해주는 거냐? 시어머니의 말은 계속 내 마음을 찔렀고 그때 나는 처음으로 이 결혼 생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 순간 나는 내가 사는 이 집에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남편은 아무런 잘못이 없었고 나 역시 그의 사랑을 믿고 결혼했지만 시어머니의 요구는 점점 더 나를 힘들게 만들고 있었다. 나는 이제 단순히 시어머니의 말에 맞춰 사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위해 무엇이 옳은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시어머니의 요구는 점점 더 지나쳤다. 나를 약하게 만들고 내 자아를 억누르는 듯한 압박이 계속되었고 그로 인해 나는 점점 더 피폐해져 갔다.
시어머니는 자꾸만 내 마음을 흔들었고 나는 그 압박 속에서 숨이 막힐 듯했다. 결혼을 했지만 이제 나는 시어머니와의 싸움 속에서 자신을 잃어가는 기분이었다. 그날 나는 남편에게 솔직하게 말했다. 이건 아니야.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나에게 요구만 하고 나는 더 이상 그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어. 처음에는 남편도 나를 이해하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그 후에도 계속해서 나에게 요구를 계속했다. 1억 원은 정말 불가능해요. 나는 다시 한번 단호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그건 우리에게 너무 큰 돈이에요. 저희는 그렇게 많은 돈을 만들 수 없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내 말을 전혀 듣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내 삶에 계속해서 요구를 쏟아내었다. 나의 한계는 더 이상 시어머니에게 통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보다 내 삶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내가 살아온 방식, 내가 선택한 길을 따라가야 한다. 나는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다. 시어머니가 계속해서 내게 요구를 할지라도 나는 그 압박 속에서 꺾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 순간 나는 내가 사는 이 집에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느꼈다. 내가 원하는 삶은 남편과 함께하는 행복한 삶이지 시어머니의 요구에 따라 사는 삶이 아니었다. 시어머니의 계속된 압박과 요구 속에서 나는 점점 더 강해져야 했다. 이제는 내 삶을 지키기 위해 시어머니와의 갈등을 해결해야 했다. 그 갈등은 단순히 시어머니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문제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나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내 삶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다. 결국 나는 시어머니의 요구에 더 이상 순응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1억 원이라는 요구가 너무 터무니없었고 그 요구는 내 삶을 짓밟은 것과 다름없었다. 나는 그 순간 이건 아니야 라고 단호히 말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나는 그 말을 남편에게 전하며 우리 둘의 삶을 지킬 결심을 했다. 시어머니의 요구는 내게 큰 압박을 주었지만 그 압박 속에서 나는 결국 자신을 지킬 수 있었다. 시어머니의 요구가 지나쳐간 그 순간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위해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날은 모든 것이 바뀐 날이었다. 평소처럼 혼자 집에 있었고 시어머니는 내게 다시 그 요구를 반복했다. 그때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어머니의 압박은 너무 커졌고 나도 이제 그만큼 지쳐 있었다. 나는 시어머니에게 할 말이 너무 많았다. 그런데 그 순간 나는 결국 친정 엄마에게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엄마는 언제나 나에게 큰 힘이 되어줬고 그녀에게 의지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때 내 마음속에서는 이미 결단이 내려졌다. 이제 더 이상 내가 참고 살 수는 없어. 나는 곧바로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 목소리에는 걱정과 분노가 섞여 있었고 나는 엄마에게 상황을 다 설명하기 시작했다. 엄마, 이번에 시어머니가 또 나에게 1억 원을 요구했어. 이제는 정말 그만할 때가 된 것 같아. 엄마는 처음에는 나를 달래며 조용히 들었지만 내 목소리가 점점 떨려오는 걸 느끼자 바로 상황을 파악한 듯 말했다. 그렇게까지 요구하냐? 정말 이제 그만둬야지. 내가 그 정도로 힘들다고 느끼면 더 이상 그걸 참으면 안 돼. 엄마의 목소리에는 결단력과 함께 나에 대한 걱정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순간 나는 더 이상 내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었다. 내가 얼마나 시어머니의 요구에 시달려왔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내 마음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를 생각하며 눈물이 터져나왔다. 엄마는 내 눈물을 가만히 들으며 그럴 때일수록 나는 너한테 꼭 필요한 말을 해줄 거야. 라고 말했다. 그런 엄마의 말은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혼자 싸워왔는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했다. 그때 나는, 엄마, 나는 정말 힘들어. 시어머니가 점점 더 과해지고 있어. 내가 말해도 소용없고 끝없이 내 삶을 침범하고 있어 라고 토로했다. 그리고 엄마는 내 이야기를 듣고 잠시 침묵했다. 몇 분이 지나고 엄마는 갑자기 전화기를 놓고 시어머니와 직접 대화를 시도하기 시작했다. 엄마는 내게 시어머니의 행동을 듣고
내가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 순간 그녀와의 통화를 시작한 것이라. 그리고 그 대화는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사실들을 드러냈다. 엄마는 시어머니가 내 가족에 대해 이야기하는 내용을 엿듣게 되었다. 엄마는 점차 얼굴이 굳어갔고 그 말들 속에서 내가 평생 지켜온 관계가 깨져버린 것을 느꼈다. 시어머니는 내게는 온갖 요구와 압박을 가했지만 내가 듣고 있는 것은 시어머니가 내 뒤에서 내 가족을 향해 내뱉은 독설이었다. 그 말들은 나를 더욱 실망하게 만들었고 내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배신감은 더 커져갔다. 시어머니는 아무렇지도 않게 내 가족에 대해 비하하는 말을 했다. 그 중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왜 내 아들이 이런 여자를 만났는지 모르겠다는 말이었다. 이 말은 나에게 직접적으로 날아온 칼날 같았다. 내가 지금까지 아무리 노력하고 시어머니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애썼던 것들이 모두 허사였다는 사실을 느끼게 했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나와 시어머니의 관계는 이제 결코 회복될 수 없다는 걸 내가 그녀에게 속고 있었던 것 같았다. 그녀는 나를, 내 가족을, 그리고 나의 행복을 진심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싶었던 것이라. 엄마는 그 대화를 끝내고 나서 내게 전화를 걸어왔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분노가 느껴졌지만 그 안에 차분하게 내게 조언을 해주려는 마음도 들었다. 너 정말 이제 그만해야 한다. 시어머니는 내게 어떤 사람인지 또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를 이제야 알았을 거야. 그녀의 속마음은 그렇게 드러났어. 더 이상 그런 사람과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 엄마의 말은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다. 그동안 나의 속마음을 억누르며 시어머니의 요구를 들어왔던 내가 이제는 그 관계를 정리해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엄마는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며 이제부터는 너의 삶을 위해서 싸워야 한다. 너와 남편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너희 둘만의 삶을 사는 거야 라고 말했다. 그 대화는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드러낸 진실은 나에게 큰 충격이었지만 그것은 동시에 내가 선택해야 할 방향을 확실히 알려준 순간이었다. 나는 이제 시어머니에게 더 이상 무언가를 바라고 그녀의 압박을 견디며 살지 않기로 결심했다. 내가 살아온 길은 결코 시어머니의 요구에 맞춰서 사는 삶이 아니었다. 나는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정리할 수밖에 없었다. 그날 이후 나는 시어머니와의 모든 연락을 끊었고 내 삶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시어머니의 진실이 폭로된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그녀에게 휘둘리지 않기로 결심했다. 내 가족과 남편과 함께 내 길을 가기로 마음먹었다. 이제는 그 누구의 기대도 내 삶을 좌우하지 않도록 결단을 내렸다. 이제는 나와 남편의 미래만을 생각하며 살기로 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끝이 났고 내가 선택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준비가 시작되었다. 그날 내가 겪은 모든 고통이 마침내 끝날 거라는 희망이 드는 순간이 왔다. 시어머니의 요구와 압박, 그리고 그동안 쌓인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하면서 상황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내가 시어머니에게 계속해서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하며 그 상황에서 빠져나갈 방법을 고민하던 중 시할머니가 등장했다. 사실 시할머니는 시어머니와는 다른 성격을 지닌 인물이었고 그 당시에는 나도 그녀의 존재를 잘 알지 못했다. 하지만 이 순간 시할머니는 내 인생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다. 시어머니가 나에게 끝없이 요구하고 내 마음을 괴롭히는 동안 나는 내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의 압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만큼 심해졌고 그때 시할머니는 갑작스럽게 등장했다. 그녀는 내 남편의 어머니인 시어머니가 얼마나 내게 고통을 주었는지 보고 듣고 있었을 때 자신이 이제 그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시할머니는 그 순간 내 남편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에 대한 애정이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그리곤 단호하게 행동했다. 시어머니가 계속해서 내게 가하는 고통과 요구에 대해 분노한 시할머니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참을 수 없다는 마음에 바로 집으로 찾아왔다. 그 당시 시할머니는 한 손에 지팡이를 들고 있었고 그녀의 발걸음이 집으로 향할 때 내가 이 상황에서 뭔가가 변할 것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지팡이를 휘두르며 시어머니에게 다가가 강하게 경고했다. 너, 내 아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이렇게 대하다니 정말 용서할 수 없다. 시할머니의 말은 마치 천둥처럼 내 마음을 울렸다. 그 순간 나는 그동안 시어머니에게 받은 고통과 그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다. 시어머니는 그 말에 반응할 틈도 없이 즉시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 그런 모습을 본 나는 마음속에서 조금씩 풀리는 긴장을 느꼈다. 내가 시어머니에게 더 이상 굴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이 모든 상황에서 시할머니가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어줄 것임을 확신했다. 한 번 더 이러면 내 아들하고는 끝이다. 시할머니의 경고는 그 자리에 있던 모두를 강하게 압도했다. 시어머니는 그 말에 마치 이미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던 듯 그녀의 과거와 실수들에 대해 더 이상 숨기지 못하고 드러내야 했다. 그녀가 지나온 거짓말들, 그리고 그녀가 내게 했던 일들이 그날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나는 그 순간 내가 얼마나 억압당해 왔는지, 그리고 얼마나 나 자신을 숨겨야 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시어머니는 이제 자신의 거짓된 모습을 드러내고 그동안 나에게 했던 행동들이 그만큼 깊은 상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 순간 나는 진정한 해방을 느꼈다. 지금까지 그 어떤 말도 어떤 행동도 나를 이렇게 강하게 만들어주지 않았다. 시어머니의 거짓말과 압박에 갇혀 있었던 내가 이제 그 모든 것을 떨쳐내고 내가 선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시할머니가 내 옆에서 내 편이 되어주며 시어머니에게 경고를 날린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시할머니의 등장으로 내가 겪었던 모든 고통이 끝날 것이란 확신이 들었고 내 삶은 이제 다시 한번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수 있었다.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동안 나는 그녀의 표정에서 변화를 읽을 수 있었다. 그녀는 마치 내가 그동안 겪어온 고통을 조금이라도 이해한 듯 보였지만 그 이해가 진심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단지 자존심을 회복하려는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의 태도가 바뀐 것은 분명히 느껴졌고 나는 시할머니가 해준 그 강력한 경고 덕분에 더 이상 그녀에게 지배당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시할머니는 단호하게 시어머니에게 경고했다. 너는 내 아들을 너무 얕잡아 봤다. 만약 다시는 이런 식으로 내 아들에게 상처를 주면 나는 더 이상 내 편이 될 수 없다는 걸 알아두어라. 그 말은 시어머니에게 마지막 경고처럼 들렸다.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나는 시어머니의 과거와 행동들이 모두 폭로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나는 그동안 시어머니에게 끊임없이 상처를 받으며 그 상처를 가슴 깊이 숨기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 상처들이 아무리 작게 느껴져도 드러나게 되었다. 시할머니가 시어머니를 강하게 경고한 순간 나는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싸우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게 다지게 되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그날로 끝이 난 것처럼 느껴졌다. 그동안 그녀가 내게 해왔던 모든 말과 행동들은 이제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다시 한번 내 삶을 주도할 수 있는 힘을 느끼기 시작했다. 시할머니의 등장과 그녀의 강력한 경고는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어 주었다. 시어머니가 더 이상 내게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느낀 나는 이제 그 누구의 압박도 받지 않으면서 내 길을 가기로 결심했다. 이 전환점을 맞이한 순간 나는 내 삶에서 더 이상 시어머니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에서 벗어났다. 나는 시할머니와 함께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았다. 시어머니의 거짓말과 과거의 실수들은 이제 내게 큰 의미가 없었다.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었다. 나는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벗어나 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다. 그 일이 있은 후 나는 점점 더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나아질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시어머니는 그동안 내게 끊임없이 요구하며
내 삶을 완전히 지배하려 했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날 시할머니의 강력한 경고 이후 시어머니는 그녀의 본성을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다. 그 모든 거짓말과 과거의 실수들이 드러난 후 나는 그녀와의 관계를 계속 이어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느꼈던 그 감정은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배신감이었다. 그동안 나에게 해온 행동들과 말들이 전혀 진심이 아니었고 나는 그 모든 사실들을 똑바로 마주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끝내 내게 이혼을 하라는 요구를 했다. 그 말은 마치 벼락같이 내 귀에 떨어졌다. 나는 그 순간 완전히 아연실색했다. 내가 그동안 시어머니의 압박과 요구를 견뎌온 이유는 내가 사랑하는 남편과의 미래를 위해서였다. 그러나 이제 시어머니는 그 사랑을 무참히 짓밟은 요구를 하기 시작했다. 내 아들, 내가 얼마나 힘들게 했으면 그런 요구를 할 수밖에 없겠냐? 라는 말은 내 마음을 찢어놓는 것 같았다. 시어머니가 나를 그렇게까지 몰아붙일 수 있다는 사실에 나는 그 순간 완전히 충격을 받았다. 시어머니는 내 남편에게까지 다가가 그를 압박하며 이혼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완전히 버리겠다며 협박을 했다. 그 모습은 너무나 냉혹하고 이기적이었다. 시어머니는 나를 이혼해야 할 여자라고 확신하며 끝없이 나를 비난했다. 내가 내 아들에게 상처를 준 것처럼 이제는 그를 버리라고 할 것이라. 내가 그런 여자인지 몰랐다고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내게 말했다. 그녀의 비난은 마치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고 그때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남편에게 말했다. 이제 나는 참을 수 없어. 시어머니는 내게 끝없이 상처를 주고 더 이상 나는 이 상황에서 살아갈 수 없어. 그러나 그때 남편은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였다. 그는 나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없이 고개를 숙였다. 너무 미안하다. 내가 너무 늦게 깨달은 것 같다. 시어머니의 요구가 얼마나 큰 압박이었는지 이제야 이해가 된다. 나는 이제 내 편이다. 남편의 말은 내게 큰 위로가 되었다. 그 순간 나는 남편이 나를 선택했다고 느꼈고 그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다.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이제 끝이 날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남편의 결단력이 없었더라면 나는 여전히 시어머니의 압박과 요구에 시달리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남편은 단호하게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끊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더 이상 시어머니의 비난에 휘둘리지 않기로 결심했으며 그 결정을 나에게 확실히 전달했다. 이제는 내가 고통받지 않도록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이다. 그 말은 나에게 큰 안도감을 주었고 나는 그 순간부터 내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남편에게 압박을 가하며 내가 내 아들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여자를 선택할 수 있다면 나는 너와의 관계를 끊겠다며 협박을 계속했다. 시어머니의 강력한 요구에 대해 남편은 오히려 더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선택한 사람은 너가 아닌 내 아내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든 이제는 내가 나의 길을 가겠다. 이 말은 시어머니에게 강한 충격을 주었고 그녀는 더 이상 남편에게 압박을 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때부터 시어머니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다. 남편은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단절하며 내가 선택한 길을 함께 걸어가기 시작했다. 이혼의 요구와 갈등 속에서 나는 내 남편의 결단력 덕분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내 삶을 지배할 수 없었고 나는 나만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그 과정에서 나는 남편과의 신뢰를 다시 한번 확립할 수 있었다. 그동안 시어머니의 요구와 압박에 시달리며 나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지만 이제는 남편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이혼의 요구와 갈등 속에서 나는 내 삶을 되찾을 수 있었다. 남편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나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불안감 없이 나아갈 수 있었다. 결국 남편의 결단 덕분에 나는 시어머니와의 갈등에서 벗어나 새로운 길을 걸을 수 있었다. 이혼의 요구는 이제 더 이상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나는 남편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내게 상처를 주지 않았고 나는 더 이상 그녀의 압박을 받지 않게 되었다. 그날부터 나는 내 삶을 나만의 방식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조금씩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 시댁과의 갈등이 길어지면서 우리는 점차 그들과의 거리를 두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남편과 나의 관계는 더욱 견고해졌다. 우리가 함께한 시간 동안 나는 남편이 정말로 나를 지키려는 사람이란 것을 느꼈다. 시어머니와의 갈등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지만 이제 나는 더 이상 그들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내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우리가 얻은 평화는 시어머니의 압박과 갈등을 넘어선 진정한 자유였다. 처음에는 그게 가능할지 의문이 들었다.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깊어질수록 나는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남편과 나는 과연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걱정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내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나를 지지하며 내가 원했던 모든 것을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결심했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지지하면서 점점 더 가까워졌다. 남편과 나는 이제 그 누구의 압박도 받지 않으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시어머니와의 갈등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지만 그와의 관계에서 벗어난 나는 어느 정도 평화를 찾을 수 있었다. 내가 선택한 길을 가는 동안 내 마음은 점점 더 가벼워졌다. 시어머니의 말과 요구가 내 일상에서 더 이상 중요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제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남편과 나는 우리가 함께 행복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우리 둘만의 세상에서 시댁은 더 이상 우리의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나는 점점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다. 시어머니의 거친 요구와 말들이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았고 내가 선택한 삶을 살면서 나는 진정한 평화를 느낄 수 있었다. 남편은 여전히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오는 갈등을 해결하려고 했었지만 우리는 그 문제를 더 이상 우리 삶의 중심에 두지 않았다. 서로의 믿음과 사랑을 바탕으로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 시댁의 압박에서 벗어난 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맞춰 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의 안도감을 느꼈다. 매일이 새로운 시작 같았다.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은 점점 더 소중해졌고 우리는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우리는 그동안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인해 서로에게 충분히 시간을 할애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후회했지만 이제는 그 시간을 다시 채워가기로 했다. 서로를 더욱 가까이에서 이해하고 우리의 사랑을 키워가며 우리는 점점 더 행복한 삶을 만들어갔다. 시어머니와의 갈등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 문제에 휘둘리지 않게 되었다. 시댁과의 관계를 끊었지만 우리가 선택한 삶에서 그들은 더 이상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다. 대신 우리는 서로의 사랑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길을 가고 있었다. 더 이상 외부의 압박과 시선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우리는 자유로운 삶을 즐기기 시작했다. 그동안의 고통과 갈등을 모두 넘어서 우리는 마침내 진정한 평화를 찾았다. 내가 느낀 평화는 단순한 요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었다. 시어머니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이제 우리의 삶에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대신 나는 내 자신과 남편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심했고 그 결심 덕분에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있었다. 남편과 나는 이제 시댁의 영향 없이 우리만의 행복을 찾아갔다.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는 그 갈등을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게 두지 않기로 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선택한 대로 이루어졌고 그 선택이 주는 평화와 자유는 그 무엇보다 소중했다. 시댁과의 갈등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더욱 소중히 여기며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시어머니의 압박에 얽매이지 않는다. 남편과 함께하는 순간이 가장 소중하고 우리는 그 어떤 갈등도 넘어설 수 있을 만큼 강해졌다. 우리 둘만의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며 나는 진정한 자유를 느끼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그토록 원했던 평화였다.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이 사랑을 하고 함께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시간이 지나며 나는 그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 이상이었고 그 사랑을 유지하고 깊게 하기 위해서는 상호 간의 이해와 존중이 필수적이었다. 나는 시어머니의 요구에 따라 그동안 많은 것을 참아왔고 사랑이란 감정이 모든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결혼이라는 것은 그 이상의 것들이 요구되는 복잡한 관계였음을 그 모든 상황을 통해 깨닫게 되었다. 처음 결혼을 결심했을 때 나는 순수하게 서로에 대한 사랑만을 믿고 있었다. 남편을 사랑하고 그의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점점 깊어질수록 나는 그저 사랑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들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때마다 나는 사랑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 사랑만으로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점점 더 뼈저리게 느꼈다. 내가 시어머니의 요구를 받아들였을 때 나는 일종의 희생을 감수하며 내 삶의 주도권을 빼앗긴 것이었다. 그 당시 시어머니의 압박과 갈등을 해결하려는 마음에 나는 그녀의 요구에 맞추려 했다. 그리고 그때 나는 내 자신의 정체성이나 욕구를 간과하고 시어머니의 기대에 맞추려는 행동을 했다. 그로 인해 내 삶은 점차 나 자신에게서 멀어져 갔고 나는 점점 더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얽히고 부딪히면서 나를 잃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진실을 마주한 순간 내가 해야 할 것은 내가 아닌 나 자신을 지키는 것임을 깨달았다. 시어머니와의 갈등 속에서 나는 오히려 내 자신을 더 강하게 지킬 수 있었다. 나는 내 입장을 고수하면서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벗어나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그런 변화가 가져온 것은 나 자신에 대한 믿음과 자존감이었다. 진실을 직면하고 나자 내 삶은 더 이상 타인의 기대와 요구에 따라 흔들리지 않게 되었고 내가 내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었다. 이 모든 과정은 내가 사랑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주었다. 사랑이란 단순히 감정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간의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실현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내가 시어머니의 요구에 응하면서 나 자신을 잃고 싶지 않았지만 결국 나는 나를 지키고 내 삶을 주도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 사랑이란 결국 나 자신을 잃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깨달았다. 그동안 시어머니의 요구에 의해 힘들었지만 결국 그 경험이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주었다. 나는 이제 진정한 사랑을 위해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한 결단을 내렸다. 그 결단은 시어머니와의 갈등에서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 되어 나아가는 것이었다. 진실을 마주하고 나서 나는 내 삶을 책임질 수 있는 힘을 얻었고 그 힘이 나에게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주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쳐 나는 사랑과 결혼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그것은 단순히 마음의 교감이 아니라 상호 존중과 이해, 그리고 각자의 입장을 존중하는 것임을 깨달았다. 그런 깨달음이 있었기에 나는 이제 진정으로 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시어머니와의 갈등에서 나를 지키기 위한 싸움은 내게 큰 성장을 가져다 주었고, 나는 그 과정에서 결혼과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겼다. 사랑은 서로를 배려하고 각자의 삶을 존중하는 과정 속에서 진정으로 깊어지며 내가 선택한 삶을 살아가면서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점차 남편과 함께한 시간 속에서 많은 것을 깨달았다. 그동안 시댁과의 갈등과 시어머니의 압박 속에서 우리는 상처를 입었지만 그 모든 시간이 결국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었다. 우리가 함께 겪은 고난은 단순히 힘든 시간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더욱 깊게 해주는 경험이 되었다. 그런 고난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행복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지 못했을 것이다. 남편과 나는 그동안 시어머니와의 갈등을 거치면서 서로에 대한 신뢰를 더욱 쌓았다. 시댁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졌지만 그만큼 우리는 우리의 삶에 더욱 집중하게 되었다. 시댁의 기대와 요구에서 벗어나
이제는 우리만의 시간과 공간을 가지며 서로를 위한 삶을 살고 있다. 우리는 그 어떤 외부의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서로를 위한 시간을 보내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과거의 고통을 지나쳐 이제는 온전히 나와 내 가족을 위한 시간으로 삶을 채우고 있다. 이 이야기를 들려준 이유는 모든 고난 속에서도 사랑과 용기가 결국 우리를 구해준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다. 그동안 겪은 시댁과의 갈등, 시어머니의 요구, 그리고 그로 인한 고통은 모두 나와 남편이 함께 극복해야 할 시간이었고, 그 시간을 지나며 우리는 서로에게 더욱 힘이 되어주게 되었다. 우리는 서로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절실히 느꼈다. 결국 사랑과 용기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없었을 것이다. 고난 속에서 우리가 찾은 것은 단순히 갈등의 해소가 아니라 서로를 향한 믿음과 사랑이었다. 우리는 서로가 없으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 믿음은 우리가 앞으로도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함께할 수 있다는 강한 확신으로 변했다. 우리는 서로의 힘이 되어 다시는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에 대한 답을 찾았다. 이제 나는 과거의 상처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그동안 내가 겪었던 고난은 나를 억누르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남편과 함께한 모든 순간이 우리의 사랑을 더욱 깊게 했고,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 우리는 서로의 존재로 인해 더욱 단단해졌고, 그 무엇도 우리의 사랑을 흔들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우리의 이야기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제 시댁과의 관계에서 벗어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나와 내 가족을 위한 시간으로 채우고 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나는 모든 고난 속에서 결국 사랑과 용기가 우리를 구해준다는 것을 믿는다.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앞으로도 서로를 지켜갈 것이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다시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다줄 행복은 이미 충분히 커져가고 있다. 이 이야기는 단지 결혼과 갈등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기 위한 치열한 싸움이었습니다. 사랑과 용기가 결국 사람을 구할 수 있다는 교훈을 이 이야기를 통해 얻으셨다면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말고 나 자신을 지키는 힘을 가지세요. 이 여성이 결국 시어머니와의 갈등을 넘어선 것처럼 여러분도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가 전해지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